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준으로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광주시도 혹시 모를 확산에 대비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환불이 쉬운 장점 때문에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쿠팡에서 주문하는 30살 한송지 씨. 일주일에 두세 번은 쿠팡을 통해 장을 봤지만 최근 쿠팡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금은 쿠팡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물건이 이동되는데 그 물건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나는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쿠팡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닷새 만에 80명을 넘어섰고 발생 지역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모든 다중이용 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시키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첫 감염을 확인하고 단 3일 만에 70명가량의 직원, 가족,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를 찾았는데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른 관계로 광주시도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물류센터 33군데에 대해 우선 전화로 방역 지침 준수를 확인했고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체계 전환 문제는 광주시에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경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 시설을 다녀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 및 해당 장소나 행사 등과 연관이 되신 분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발 지역사회 감염까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감염 확산이 잇따르면서 어렵게 되찾은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지역 상권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특히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삼겹살 가격이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 로컬푸드 매장. 하루 평균 340만 원에 이르는 현금 매출 가운데 80% 이상을 지역사랑 상품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 나타난 현상입니다. 상품권 들어온 양이 그거 이후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람들 많이 쓰세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역시 고기류. 이 가운데 삼겹살의 판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많이 사 드셨나요? 어떤? 그럼요. 고기도 먹고 지역에서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받아서 평소보다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었어요. 이처럼 삼겹살의 소비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1kg당 소비자 가격은 23,000원 이상으로 지난 2017년 7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지난 13일 이후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있으니까요. 외식을 또 많이 안 하시고 집에서 이제 많이 해 드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삼겹살. 가격 상승만큼이나 소비를 견인하는 훈풍을 지역 경제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등교가 늦춰지면서 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경찰과 자치단체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아이가 다가오지 말라고 운전자의 손짓합니다. 다른 아이는 달리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스쿨존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교문에 버젓이 주차하는 학부모도 여전합니다.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거 좀 모르셨어요? 알았어요.
실제 지난 8일 이 학교 스쿨존에선 13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과속까지 한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보면서 사람이 죽을까 싶은데 그때 한 번씩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도 해요. 스쿨존 사고는 그대로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민식이법 이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까지 260여 대의 카메라와 130여 대의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늘어난 카메라는 고작 7대, 신호등은 6대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 연내 목표 수치에 30%라도 설치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구청에 이제 상반기까지 몇 대가 그러면 설치가 될 수 있겠냐 이제 좀 대략적으로나마 수치를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게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다신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민식이 부모의 간곡한 호소에 어렵게 통과된 민식이법. 법을 집행할 당국이 미적되는 사이 광주 전남의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한 달에 2번꼴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2학년 8살 A군이 50살 B씨가 몰던 SUV 차량이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넘겨 운전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김군의 사주기입니다. 김군 이후에도 장애인 노동자 김재순 씨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20대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가 숨진 재활용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6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사업주 박모 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질타했지만 박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벌금 8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벌해가지고 풀어줬어요. 문제는 이런 처벌 수위가 일반적이란 겁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 납부로 책임에서 벗어난 반면 징역형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 이러는 사이 재범률은 매년 늘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위험 경고 표지 없으니 표지판 설치하라. 그리고 과태료 몇 푼 물리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기업과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바 기업살인법이 지난 2017년 국회에 발의됐지만 징역형을 최소 3년으로 하는 등 처벌이 과도하다는 논란 끝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산업이라든지 경제계에 미치는 그 위축 효과가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던 걸 보면은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 또는 같은 이유로 논의를 좀 하지 말자.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통과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 보입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김재순 씨 등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삼았고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이 법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발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발의가 되면은 이전과는 달리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
그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은 이제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장애인 노동조합이 고 김재순 씨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중증 장애인이었던 김 씨가 홀로 파쇄기 주변 정리를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업주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전체 발달장애인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업무에 배치하고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오늘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쯤 무안군 삼양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일선학교의 물품 계약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전남도 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막용 스크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납품업체와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